IT에 대한 부분 들여다볼 겁니다. IT. 그래서 일단은 뭐 10일 날 우리가 그 방송 원고로 가지고 나갔던 그 자료 부분을 어, 일단 어찌됐든 다시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좀 해드리겠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IT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주도주로서의 역할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전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넘기고 삼성 전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부분은 이제 뭐 다른 종목에 대한 변동성 종목에 대한 마케팅 그거 빼고요. 시장 그 1월 9일까지의 지수 변동 폭 그리고 종목군들의 위치 이런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반등이 나와 있죠. 지금 기준은 나스닥이 어찌됐건 11,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11,070포인트예요. 11,079포인트. 그래서 11,033포인트가 하반기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나스닥도 이제는 하반기 종가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의 등락률이죠. 그러니까 6월 말 종가가 11,033인데 나스닥이 지금 11,079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반기만 놓고 볼 때. 그래 또 앞부분의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미끄러진 거 아니냐. 여전히 19% 하락인데 그거는 6월 달의 기준에 7월 달의 기준이 죄송합니다. 7월 달의 기준에 저점 찍고 나서 이제 6월 말 7월 저점 찍고 나서 폭등이 나온 부분이에요. 나스닥이 저기서 20% 이상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20% 이상 주가가 지수가 오르고 난 이후의 흐름이라서 낙폭이 많이 심한 것처럼 굉장히 심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하반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 시장은 지수 기준에서 플러스다. 체감 온도가 안 좋은 부분은 테슬라 쪽 그러니까 2차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 집중해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안 좋죠. 12월 달에 뭐 테슬라의 추가 폭락 부분이 연출됐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IT 성장주들의 기준은 어때요? 테슬라가 그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폭락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못 줬지만은 전체 추이 부분의 흐름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지수가 하방을 더 깨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다. 일단 조금 있다가 테슬라의 시가총액 부분이 아마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그거 보면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하반기에 오히려 상승이었다. S&P 500 지수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 나온 거죠. 3,892포인트가 아니라 3,999포인트입니다. 4,000포인트의 약. 여기 대비해서 108포인트가 더 오른 거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3,517포인트죠. 1월 9일 기준에 10일날 우리가 야간 방송에서 IT 교육을 잡아드린 거니까 저렇게 나스닥이 초약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34,300포인트예요. 900포인트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 3% 가까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강세를 띈 거예요. 그렇게 해서 34,30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반기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까지 지수가 되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도 7%뿐이 안 밀려 있어요. 오늘 또 추가 강세 때문에 더 좁아지겠죠. 낙폭은. 그리고 1월 9일 날이 14,832고요. 지금 이제 현재 기준에 16일 월요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종가 기준은 15,130, 15,130. 계속 하반기 고점을 뛰어넘고 있는 흐름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시장 전체가 긍정적이다. 나스닥이 다소 눌려져 있지만,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금요일하고 13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니케이 지수가 좀 조종이 1%대 조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에 연동되지 않고 강세로 마감을 잘 했는데, 일단은 니케이 지수는 이제 엔화의 강세 때문에 형성되는 추세의 흐름이다.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그건 차분히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니케이 왜 빠져요? 니케이 왜 방어됐어요?부터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10일 날 일봉의 기준이에요. 저 꼬리를 달고 돌릴 때 흐름이, 저건 언제? 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1월 3일자의 그 캔들의 모습과 시장의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힘겨운 건 알겠는데 S&P 500 지수와 비슷하게 연동돼서 올라가던 국내 지수가 연말과 연초에 좀 비이성적인 흐름 나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힘겨운 건 알겠는데 꼬리를 강력하게 잡아서 돌렸습니다. 2% 마이너스에서 강력하게 돌렸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거래대금이 5조 채바닥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일단 바닥 신호로 형성될 수 있다. 2% 시장 다이렉트로 돌려놓는 흐름 속에 IT의 흐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 망치형이 뜨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 5조라는 최바닥의 거래대금을 찍고 난 이후에 시장은 말 그대로 V자형 패턴이 나옵니다. V자형 패턴.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는 부분인 거고, 그 아일랜드 갭의 흐름을 하이닉스도 딱 이런 흐름이 나와 있어요. 20% V자형 반등. 거기에서 이제 추세 강화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좀 눌려 있죠, 지금은. 눌려 있지만 충분히 추세 강화로 연동될 수 있는 위치,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성골 반전이라는 건 여기까지, 이 두 장은 객관적인 거예요. 갭에 대한 설명, 성골 반전에 대한, 아일랜드 갭에 대한 설명, 요건 객관적인 내용이라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정형화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윤 정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이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골 반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조금 전에 10일 날 야간 23시 50분경에 진행한 야간 교육 동영상 자료를 올려드렸죠. 그때 당시에 야간 교육 잘 들어오셔서 교육 잘 받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10일 날 23시 57분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의 IT의 강세의 흐름을 전부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 올라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IT를 누가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이제 스타트 되고 있나?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체 제한적 거래대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V자형 반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LG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한 설명을 잡아드렸습니다. 6월 말에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요, 뭐 CPI 핑계를 대고 저점을 찍었는데 CPI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CPI 문제 때문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 당시의 기준으로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보다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2조 달러 시가총액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무너졌죠, 1월 3일날. 근데 결론은 바로 2조 달러로 회귀했고 지금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조 달러 하회한 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를 급격히 올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려서 침체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둔화 정도 수준에 멈춰져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뭐 성장주여서 밀린다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순위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요 당시처럼 순위가 애플의 순위가 바뀌었느냐? 사우디 아람코의 시총이 계속해서 애플의 위에 놓여져 있느냐? 산업이 바뀌었느냐?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조 달러 무너진 거는 긴축해서 경기가 둔화됐다? 그러니까 일부 일시적으로 눌려질 수는 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나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실 부분은 시가총액 순위에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 6위입니다. 테슬라가. 6월에도 7월에도. 지금 저 순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위 자체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순위 자체가 없어요. 10위 안에 못 들어와요. 쭉 미끄러졌죠. 고점 대비해서 뭐 70% 이상 밀려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인데 그 이후로 줄곧 애플이 초강세 사우디 아람코 대비해서도 한 20% 시가총액이 더 높은 적도 있었고요. 이게 이 흐름이 결론적으로 1월 3일 날 2조 달러가 무너졌다고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나오고 뭐 시장이 붕괴됐습니까? 아니죠. 미국 장이 폭락했나요? 무슨 얘기. 응? 결론적으로 2조 달러가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긴 했는데 다시 2조 달러를 넘겼고 지금 보시면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테슬라가 일단 없어졌지만 나머지 종목군 업종군의 패닉의 흐름은 제한적이다. 마찬가지 미국의 시가총액 5위에 놓여져 있던 테슬라가 없어졌지만 다우지수가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무너졌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애플의 위상 그리고 애플의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이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주도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IT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 이전부터 우리는 봐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크리스마스 날 남들 다 연인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실 때 윤정도는요. 12월 26일 0002 뭐예요? 00C 2분의 23년 전망 IT 업종의 해석 금리 환율 CPI 그리고 일본의 장기 금리의 변화 때문에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 뭐 그 얘기도 나왔었죠.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전혀 문제할 거 없다. 눈 하나 깜빡거릴 이유도 없다.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 공부 더 하고 오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케빈 선생님 VOD 25시간 강의 자료 주세요. 카톡방에서 올리세요. 그거 받으셨을 텐데 왜? 받으셨잖아요. 이중으로 달라고 이중으로 드릴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6월달 종가 6월달 종가의 주가를 돌리진 못했어요. 안타깝게. 예? 그렇지만 이번 바닥에서부터 20%까지 돌려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시장 대비 2배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저 초록 색깔 박스처럼 거래가 실리고 어떤 수급이 됐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IT 종목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약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당장의 기준은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죠. 20%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따지면은 시장은 2.8% 하반기 수익이 나 있는데 하이닉스는 좀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고요. 많이 눌려 있다. 아직 그 회복을 못 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IT의 시가총액 비중은 37%가 좀 넘습니다. 근데 37%인데 시가총액 1위가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LG 에너지솔루션, 3위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5위가 LG화학, 6위가 삼성 SDI, 그리고 17위가 LG전자, 그리고 30위가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 30위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순위는 조금 올라왔겠죠. 16일날 추가 강세를 뗐으니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3위이자 전체 IT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3위인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삼성전자도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 줄 거놨죠. 두 줄을 거놨습니다. 하나는 9월 말 종가, 하나는 6월 말 종가. 그러니까 하반기 또 4분기에 시장 대비해서 등락률인데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못 살게 구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동학개미들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자칫 다른 종목, 이상한 종목 잘못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보다 마이너스죠, 계좌가. 시장 지금 하반기에 플러스 2.88이라니까요. 시장 바닥 대비해서 지금 12%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플러스 28%그 수익만이라도 내시면 좋겠죠. 왜? 지금 뭐 반토막 막 돼 있으니까. 반토막이 원금 내려면 따블인데 시장 수익률만 냈어도 2.88%고 윤정도와 함께 주력주만 채워놨어도 삼성전자 기준에 시장 대비 강한 국물의 민족 선생님께서 가맹직원 좋겠다. 오케이. 삼성전자 이 정도인데요. LG전자는 이번에 전장 사업에 힘입어서 23.32%. 더 올라가 있죠. 고점이. 그리고 눌림목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오늘 공부할 삼성전기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종가도 14만 9천 원으로 1월 9일 고점을 넘기고 종가 흐름을 거래 수반시키고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나도 37%씩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수익부터 내시라 그랬죠? 삼성전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나와라. 이게 원고 자료의 기준인데 너무 길게 되어 있지 않고 뭐 짧게 잘 돼 있는 쪽. 저쪽에서 자료를 갖고 올 걸 그랬나? 일단은 뭐 한번 보시죠. 그리고 교육 신청 빨리 하셔야 돼요. 교육 신청을 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삼성전기 17일자에 공략할 종목. 삼성전기는 16일자에도 3.47%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냥 뭐 변동성 종목처럼 하루에 뭐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그런 흐름은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시가총액 월등한 종목도 아닌데 비이성적인 흐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력주들은 실적 위주의 종목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IT 비중을 상상을 초월하게 채우기도 했었고 또 그 비중을 늦었지만은 좀 정리를 한 기준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가장 최근 기준에서는 2차 전지 이후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으로 또 해석해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감안해서 주력주 수익 종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삼성전기의 지금 PER 12배, 13배 수준과 PBR 1.63배는요. 전체 시장의 PER 10배에서 12배, 그 다음에 PBR 1배, 1.1배, 뭐 이 기준 대비해서 절대 저평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IT 성장주의 PER, PBR, 그리고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4배에서 6배 정도 PER이 형성된다는 거. 그 다음 PBR은 자산가치 부분은 월등히 높아서 청산가치가 뭐 PBR이 0.5 전후 0.67 이렇게 놓여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삼성전기가 그동안 PER이 얼마에 움직였고 PBR이 얼마에 움직였는지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현재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 밴드가 확장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2019년 뭐 이럴 때 밴드 스프레드 좁혀져 있는 그 내용보다 넓어져 있죠. 넓어져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의 급격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석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밴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넓게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삼성전기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다? 2017년 이후에 가장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것을 윤종두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석을 해준다 그랬어요? 메이저들의 수급이 2분기부터 해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그렇게 되면서 MLCC의 시황 개선이 나와줄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아이고 시가총액이 어디 있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려줬다. 요게 3일이에요. 요게 그죠? 그럼 요게 10일, 요게 10일. 총 3장의 사진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제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이게 1월 3일인가요? 3일 날쯤 올려드린 건데 이제는 4일 날 기준에서도 벌써 이미 앞전 고점들을 뚫으러 가는 거리를 수반한 그런 종목의 기준이 돼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은 수급 유입되면서 바로 직전의 고점은 깨줬어요. 올려놔줬어요. 매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9월 26일부터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9월 26일 이후로는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근데 지분율로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금융지주사들 뭐 만만치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기준은 삼성전기가 외국기관 쌍끌이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집이 돼 있다. 이 내용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거죠. 오늘이 최근 거래일의 가장 고점이에요. 14만 9천 원. 주관적인 생각 넣으면 안 돼요. 14만 9천 원이 비싸요. 주관적인 생각 넣으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종목이었고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는 종목의 기준에서의 기준으로. 자, 매집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7,500만 주짜리 종목에 430만 주가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규모만 해도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요 규모만 해도 4%대 이상, 6% 수준, 6%, 6, 7에 40이니까 6%에 가까운 매집이 단행돼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도 2위, 9월 26일 이후에 10월, 11월, 12월 4분기
4분기와 1월 중순까지의 수급 범위가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집의 규모만큼 시장의 관심과 시장의 윗방향성에 대한 힘의 흐름이 매집의 규모만큼 표출될 것이다. 시가총액 30위 안으로 들어온 종목에 이 정도의 매집 강도 충분히 변동성 확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부분은 지금 그 영업이익 부분이 1조를 넘겼어요. 영업이익 부분이 상사일에 1조를 넘기고 순이익 부분 1조 넘기려던 시점에 이제 계속 뭐 코로나19의 확산, 뭐 또 금리의 급격한 인상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지면서 다소 순이익 1조 넘기는 그 시간이 일부 걸리게 됐지만 뭐 간단한 논리죠. 다른 거 다 설명할 필요 뭐 있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양대 산맥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매집의 기준을 설정해 줬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 결과물이 37.33%의 수익 범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전 부분에 있어서는 요럴 때 한 번씩 이제 거래가 수반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추이 추세대로의 흐름. 한번 반짝하는 흐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연동성을 가져가면서 추세 강화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로 그만큼의 매집 규모도 확산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결론은 삼성전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린다면 업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고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데다가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들어 올려질 가능성 충분하다. 벌써 이미 메이저들은 상당폭 매수 강도를 강화해서 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IT에서 이제 그 가장 강한 수급이 유입된 쪽을 꼽는다면은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이고요.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는 일단은 2차 전지로 좀 완전히 별도로 띄워놓고 기준을 잡아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함께 가져가시고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좀 여유가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기 부분은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조금 전에 교육 자료 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정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의 매집이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범위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13만 원 그 수준 정도가 평균 단가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13만 1,500원 정도. 계산하면 돼요. 지금 약 6%대 매집이기 때문에 5% 이상의 매집은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이상일 때. 그러면 13만 뭐 1,300원인데 뭐 이렇게 잡고 곱하기 120% 15만 7천 원이 일단 보수적인 목표 주가. 그죠? 그 다음에 13만 뭐 1,300원 곱하기 얼마? 150%. 앞으로 추가적인 그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지분율은 더 높아지겠죠. 지금 5에서 10% 사이의 매집 규모인데 여기서 조금씩만 더 매수 강도가 들어와도 충분히 목표 주가 범위는 20만 원 수준까지 상향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은 매집이 잘 유입돼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삼성 전기 부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런 수익을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장이 지수가 강력하게 끌어올려지고 뚜렷한 주도주가 부각돼 있고 하반기처럼 2차 전지 훅 하고 날아가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처럼 IT 주들을 들여다보고 선침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러시면은 요번 그 23년도 1분기 그리고 상반기에는 절대 소외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거에? 수익률 랠리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좋은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